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뒤의 여정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 전통적 시간표를 거부했다. 젊을 때 치열하게 돈을 모으고 과감히 회사를 떠나 자유를 앞당겨 누리겠다는 선택이었다. 특히 3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단행한 이들은 또래들의 부러움을 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선택의 뒤편에는 시간이 흘러야만 드러나는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 뒤의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영원한 자유와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불안과 공허 그리고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직장에 다닐 당시 누구보다 빠르게 파이어족을 실현했던 한 남성은 30대 중반에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 긴 여행을 즐겼다. 그는 자유가 주는 쾌감을 만끽하며 또래들이 퇴근 후 술자리에서 쏟아내던 불평 불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점점 불어나는 자녀 교육비 앞에서 다시 일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기술은 빠르게 변했고 경력 단절은 길었으며 예전의 연봉을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조기 은퇴가 과연 현명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부부가 함께 파이어족을 선언했던 경우다. 맞벌이로 상당한 자산을 모은 뒤 30대 말에 회사를 떠나 제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처음 몇 년은 관광객 덕분에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SNS를 통해 꿈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부는 결국 카페를 정리해야 했다. 안정적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정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은퇴 이후에야 새로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큰 체력과 자본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부는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불안을 짊어진 채 40대 후반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파이어족을 선택했던 일부는 돈이 아니라 의미의 문제로 후회를 토로한다. 한 여성은 3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글을 쓰는 삶을 살았다. 주변에서는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관계, 소속감, 성취의 순간들이 사라지고 나니 아무리 자유로운 일상이라 해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40대가 되어서 다시 커리어를 이어가려 했지만 산업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동년배들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그녀는 경력 공백으로 인해 입구조차 찾기 힘들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삶의 의미와 사회적 관계가 결핍된 상태에서 그녀는 자유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깊이 실감했다. 이렇듯 30대에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10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벽에 부딪힌다. 하나는 자산의 한계다. 물가 상승률은 초기 계획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는 자산 계획을 무너뜨린다. 애초에 은퇴 시점의 작은 계획은 모든 변수를 담아내기 어렵다. 또 하나는 정체성의 공백이다. 직장에서의 인정, 동료와의 교류,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안정감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존재감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파이어족이 된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결국 조기 은퇴의 후회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삶의 의미와 관계망이 무너진다면 자유는 공허로 바뀐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과 사회적 연결 속에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덜 흔들린다. 30대 파이어족의 후회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빠른 은퇴를 꿈꾸는 이들에게 얼마나 빨리 떠날 것인가 보다 떠난 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제 우리 사회는 파이어족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 조기 은퇴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무 계획과 동시에 긴 호흡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산을 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은퇴 후에도 이어질 일 관계, 의미를 준비해야만 10년 뒤 후회를 피할 수 있다. 자유는 달콤하지만 그 자유를 지탱할 기초가 없다면 결국 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파이어족의 화려한 시작과 달리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나는 진실이다. 조기 은퇴를 택했던 이들이 10년 뒤 돌아보며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은 계획은 언제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획 당시에는 생활비를 아껴 쓰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세상은 그들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은 은퇴 시점의 가장 큰 함정이었다. 30대에 은퇴했던 사람들은 당시 200만 원이면
충분히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여겼지만 10년이 흐른 뒤에는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은 자산을 빠르게 잠식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 자산도 경기 침체나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은퇴 초기에 잠깐의 여유와 자유를 누렸던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경력 공백이라는 높은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직은 빠르게 변했고 새로운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 더 익숙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은퇴자가 가진 경험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결국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들은 자신이 예전과 같은 몸값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 순간 후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그러나 재정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정체성의 공백이었다. 직장을 떠날 때는 자유를 손에 넣었다는 해방감이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단순한 정체성이 무너진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답하기 어려워졌다.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커리어와 가정을 돌보느라 바빠졌다. 결국 남는 것은 배우자나 가족 몇 명뿐이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했다. 은퇴 당시에는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친구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디고 조심스럽게 쌓여야 했으며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진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몇몇 파이어족은 자유로운 삶을 원했지만 오히려 고립된 삶에 갇히고 말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드러났다. 은퇴 초기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 오히려 행복할 것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일에 매달렸던 배우자는 이제 집에서 늘 함께하는 상대에게 답답함을 느꼈고 아이들은 학업과 진로 문제로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었다. 은퇴자가 기대했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은 현실에서는 서로의 간섭과 불편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결국 가족관계의 균열로 이어졌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로까지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는 돈 이상의 문제, 즉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산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조언한다.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나 활동이 있어야 하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몸담을 수 있는 공동체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충분한 안전 자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퇴는 단지 인생의 다른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고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30대 파이어족이 10년 뒤 후회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거나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후회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관계, 정체성, 의미의 결핍이 자리한다. 자유는 분명 소중한 가치지만 그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공허로 다가온다. 자유가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지탱할 기반, 즉 일과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파이어족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단순히 직장을 떠날 용기가 있는가가 아니라 직장 없이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말이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준비의 깊이일 것이다.